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주가 지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그리고 공영방송이나 경제신문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들 주장을 빌리면 대부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그리고 주가 지수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고, 2024년에 들어서도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가지고 또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논쟁이 있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물론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관계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도 아니하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금리만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혁신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금리 중에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초 이후 2022년 3월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는 큰 폭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현찰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나 인버스가 낫다라는 그런 발언하는 전문가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2023년 초부터는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침체는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거의 확실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폭락할 거다. 2023년 1월 들어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또 2023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건 거품 빠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포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수익률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인버스 투자를 유도하고. 그렇지만은 지난 1년 이상, 그러니까 2022년 초부터니까 2022년 한 해하고 2023년 한 해니까 2년간에 걸쳐서 대부분의 방송 채널 이용자들, 시청자들이죠. 그분들만 희생을 되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하는 방송 채널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잘못된 것처럼, 또 경제 성장률이 잘못된 것처럼, 당연히 이론적으로 성장률이 망가져야 되는데 현실 경제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90%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특히 나스닥 지수가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제일 커요. 이것이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22년 9월경에 KBS 방송 채널이나 나머지 공영 방송 채널, 그 다음에 SBS, MBC 다 비슷한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그분들 얘기하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포유 환율 형성고서 항상 얘기하듯이 과거 경제 환경과 2022년 경제 환경이 다르고, 과거에 설사 상관관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리 때문이냐, 아니면 뭐 오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2009년대 2007년이네요. 미국발 금융위기, 뭐 서브프라임 사태 등, 그죠? 그것 때문인지 금리 때문인지 그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리와 나스닥 지수 관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일본은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본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2022년 10월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경제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가 모든 경제학자들 얘기를 다 들은 건 아닌데, 국내에서 뭐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이라고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포유환율연구소가 30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공영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뭐 자주 등장하는 사람 치고 실력이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환율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사회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요. 무능한 사람을 자꾸 왜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홍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시청자들이나 그런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부동산도 희생됐고, 가상자산도 희생됐고, 주식도 희생됐고, 뭐 대부분 희생됐죠. 또 외환시장에도 희생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2022년 3월부터 그 다음에 2023년 12월까지 거의 뭐 2년간이죠. 기준금리는 아마 최근 한 20년 동안에 가장 공격적으로 인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2022년 3월만 하더라도 첫 기준금리 인상이죠. 2022년 3월부터가. 그 이전에는 0.16밖에 안 됐으니까, 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도 시장금리는 또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주가는 또 오르고, 성장률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혹자는 2022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걸 두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했으니까요. 또 기준금리 인상도 한 차례 했고, 그래서 마치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세미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2021년 4분기 성장률이 6.8%로 너무 높았으니까, 미국 평균 성장률이 2%대인데 분기별, 그죠? 근데 2021년에 지나치게 6.8%면 지나치죠. 한 3배 정도 높은 성장을 했으니까 2022년 1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평균을 하면 6개월 평균을 하면 그래도 2021년 1분기 하고 봅니다. 4분기네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하면 6개월간 평균을 하면 그래도 3%, 2% 성장 되네요. 2% 성장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마치 금리 인상 때문인 것처럼, 또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그 정도가 심화될 것처럼 그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GDP 결정 원리를 모르는 거죠. 금리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만큼 금리를 인상해도
뭐 성장률은 플러스로 나오는데 물가 상승 속도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늘었단 말이죠. 2022년 뭐 초부터 2022년 말 연말까지 물가는 거의 뭐 6%, 5% 내지 7% 올랐어요. 금리는 겨우 0.25%씩 아니면 0.5%씩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기업이 매출액 증가율, 돈으로 환산한 매출액 증가율이 더 빨리 높아진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상승률보다 그게 높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되는 그 금리와 GDP 성장률 관계조차도 우리나라 대학 교수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나 유튜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뭐 K 교수 등이죠. 나머지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분이 노출이 많이 되고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K 교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H 교수, A 교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나머지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금리와 성장률 관계도 모르고 물가와 성장률 관계도 모르고 물가와 금리 관계도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GDP 결정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요. GDP 개념도 몰라요. K 교수나 A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GDP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GDP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률을 알 수가 없죠. GDP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또 GDP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는 상반년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실적도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분기보다는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주가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를 봤어요. 2022년 3월에 기준금리를 첫 인상을 했으니까 14,000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보유환율연구소도 조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했어요. 2022년 한 7, 8월까지. 제가 2022년 9월에 세미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주식에 투자하라. 지금 지나치게 내렸다.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유도를 했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제가 2022년 말에도 2023년에 전혀 문제 없다. 최소한 6개월간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3분기 9월경에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얘기할 때도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 2년 중에 제일 2023년 3분기 성장률이 높을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와 성장률 관계도 모르고 물가와 성장률 관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와 주가지수 관계 모르지요. 그래서 이 나스닥 종합지수도 제가 종합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포유환율연구소는 나스닥 100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그러니까 왜 나스닥 종합을 했나 하면 나스닥 100만 하더라도 우량한데 그러니까 금리와 뭐 상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우량한 만큼 근데 나스닥 100 이하에 있는 많은 주식들은 나스닥 종목들은 금리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나스닥 전체를. 그래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스닥 100이 주가 상승을 주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 전체로 봐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역전도 보면 2022년 9월에는 거의 역전은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10월부터 아마 역전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역전 정도가 심하지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니까 1% 이상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기준금리 역전도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역전이 일어났는지. 유럽이나 일본에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서 역전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역전이 일어난 건지,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인들도 미국 국채 투자를 한 것인지, 투자은행, 그죠? 그렇다 하면 금리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독일이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 미국 경제도 문제 없고, 그리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니 미국 국채 투자하면 미국 금리는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미국 경제를 두고 금리 역전이 일어났으니 미국 경제가 망한다? 이런 논리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도 뭐 2024년 현재 기준금리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 그러나 포유환율연구소 뭐 지금 뭐 지난 30년 동안 금리와 아마 주식시장 관계, 성장률 관계는 경제연구소보다 제가 자료 더 많아요. 그리고 경제 학자들보다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경험치도 많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또 그런 방송 채널을 시청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 즉, 그 사람 잘못 만나가 내 재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기르자는 뜻에서 오늘 금리와 주가 지수 또는 금리와 시장 성장률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